친명은 이 당을 자기들 중심으로 그냥 계속 패권을 쥐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러면 비명이란 분들이 비판을 했냐? 비판은 안 했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협조를 해서 그 선대위에도 들어갔고, 그 공천 파동 날 때도 뭐 말했다고는 하지만 저 외삼촌 뭐 벌처하듯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세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요. 뭐 금태섭, 조홍춘 이런 이분 다 나갔고, 그리고 뭐 박용진 같은 분들은 뭐 3번에 걸쳐서 공천 탈락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이미 김부겸 전 총리도 비판적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에 걸맞는 전 총리에 걸맞는 비판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결국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한동훈 뭐 대표는 뭐 너무 우리가 고무되지 말자, 반사이익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든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인 겁니다. 아까 정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고 그래서 강경투쟁으로 나가면 그 강도가 세질수록 다시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실망에다 떠난 분들이 재결집하겠죠. 그럼 뭐 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야당의 투쟁 강도가 세질수록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올라갈 거다. 이게 첫 번째 예측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죠. 트럼프 당선됐는데 지금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연내에 성과를 좀 내달라, 또는 뭐 양극화 해소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야당의 도움 없이 하기 어려운 건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 안보 요 영역은 대통령이 야당과 상관없이 국회 역할 관계에 상관없이 이니셔티브 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뭔가 그 트럼프하고 회담에서 뭘 하나 좀 큰 걸 하나 얻어낸다 그러면 다시 윤 대통령이 초기에도 계속 외교 안보 쪽에서 점수를 좀 받아갖고 올라갔으니까. 지금도 17%의 대다수는 그나마 긍정평가의 대다수는 외교안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서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하고 완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먹힐 거냐. 바이든 정부 때도 잘 안 먹혔는데 트럼프 때는 이게 더 노골화될 건데, 우리가 그렇게 뭐 일테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 셰셰셰 여기도 다 하고 뭐 그러면 되고, 그 남의 전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먹힐 거냐. 그렇죠.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 안보 정책도 민주당도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이 장난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 대기업 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동안에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살아남냐 죽느냐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이잖아요. 지금 반도체를 누가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냐. 예. 미국, 일본, 대만 이 라인에서 한국 빼고 갈 거냐. 아니면 또 중국은 독자적으로 또 올 거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외교 정책, 안보 정책, 산업 정책 뭐 이런 게 선명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혼란들이 이번 1심 판결 이후 재편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연동되겠죠. 연동될까요? 바닥은 좀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무적의 마법 카드가 있잖아요. 반사. 그러는 당신네는. 그러는 김여사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중도층에, 그래서 아무도 이재명 대표를 무죄라고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무죄라 생각하는 중도층은 많지 않을지 모를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면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에 그렇게 막 좋은 요소가 될까 싶기도 해서요. 저는 이제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그 반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국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떡할 건데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야 김건희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는 사실 뭐 디올백 같은 거 그거는 무혐의, 사실 처벌 조항이 없는 거고, 도이치모터는 사인 시절의 문제고, 근데 해도 지금 주범들도 지금 집행유예를 받아놓은 건데, 아니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장 가볍다고 하는 선거법부터 지금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본인들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괜히 지나치게 부풀려서 공격을 했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협상 카드식으로 또 대중의 그 여론을 얻는 데 쓰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심 이후에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를 가면 저 효과가 그렇게 전처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를 정말 민주당이 귀담아 듣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당이 그렇다면 어쨌든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 현 시점에서 여당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강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실은 그래도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혁신한다고 했는데 당정청 전면 쇄신을 지금 하기가 어려워. 당은 이미 한동훈 대표 체제고 정부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한 지 오래됐으니까 거기 지금 일부 장관들 바꾸는 문제 갖고 충격적인 무슨 쇄신책은 안 될 거고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는 거니까 쇄신. 그거는 뭐 하는 거 이때 뭐 특별감찰관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장을 다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죠. 저는 국내 정책보다도 외교안보 정책에서 상당히 갈 수 있고 당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뭐 금투세 폐지라든가 뭐 몇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만졌지만 당분간 지금 민주당은 정치 투쟁이 오래 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민생안을 계속 내놓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민생에 좀 차별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맞네요. 모처럼 여당 내 훈풍이 분 듯한데 또 지금 용산에 약간 먹구름에 끼고 있습니다. 뭐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다고 최근 이준석 의원이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당시 공천권을 쥔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폭로의 문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명태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 해명이 뭐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마치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해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총선 공천 문제 그때 보궐선거 공천 문제도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쭉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인용해갖고 대통령실이 해명했다고. 맞습니다. 그 이번 사건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데서 아마 그 검찰 측에서 흘린 것 같아요. 명태균 씨의 뭐 포렌식을 했는지 아니면 텔레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흘린 것 같은데 그 강조점은 지금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나온 거거나 뭐 녹취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공관위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수사 중에 얻게 된 정보를 하더라도 순서로 보면 공관위원장, 그때 공관위원들. 그 공관위원들이 그럼 그때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 어떤 분위기였냐, 뭐 이런 거를 다 물은 다음에 이걸 다 생략하고 갑자기 최고위에서 뭐 윤석열 이거는 좀 아닌 거 그렇게 오니까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건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낸 거는 정황상 사실인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가깝게 지낸 것 같고 그러나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아니 대통령님 부부가 명태균 씨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제 덮어 씌우려고 그런다. 이건 홍준표 시장도 지난번에 이제 그 처음에 홍준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니 그 명태균은 그 윤석열 캠프랑 일을 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서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가 지금 핵심 줄거리인데 그 핵심 줄거리잖아요. 그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이거를 빼고 나머지 그냥 페인팅 모션으로 좀 보고 있는 거니까 반발한 거고 세게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슬쩍 흘린 그런 의견을 줬다. 근데 뭐 검찰이 부르면 내가 가서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현재까지는 공격한 거라기보다는 방어라고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방어적 태도였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순서로 보면 이 문제부터 이런 이슈, 이런 문제부터 이런 사람들부터 쭉쭉 다루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뭐 좀 하여튼. 그럼 명태균 변호인이죠. 그 김소연 변호사가 좀 이준석 대표랑 악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슈를 만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소음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방송이든지 어디 언론에서 그걸 다루는 게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저희 같은 정치 분석가들도 직업 윤리가 있고 확인되고 드러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무슨 술집에서 들은 얘기,
뭐 떠도는 얘기, 풍문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방어용이라고는 하지만 집권당의 대표까지 지내는 분이 공천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도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본인이 좀 억울하고 덮으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왜들 이렇게들 녹취나 녹음이나 뭐 문자 받은 것도 사람들하고 들은 얘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이면 그건 그냥 좀 말을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김이 지금 바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이 비명계 낙선지자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이제 원래 모임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열 계획으로 전해져 있고요. 첫 주자로 10월 1일 김부겸 전 총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고 해서 어떻게 뭐 저희가 좀 의미를 부여해도 될까요? 특별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두 가지 이유인데, 친명은 이 당을 자기들 중심으로 그냥 계속 패권을 쥐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러면 비명이란 분들이 비판을 했냐? 비판은 안 했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협조를 해서 그 선대위에도 들어갔고, 그 공천 파동 날 때도 뭐 말했다고는 하지만 저 외삼촌 뭐 벌처하듯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세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나갔고요. 뭐 금태섭, 조홍춘 이런 이분 다 나갔고, 그리고 뭐 박용진 같은 분들은 뭐 3번에 걸쳐서 공천 탈락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이미 김부겸 전 총리도 비판적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에 걸맞는, 전 총리에 걸맞는 비판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것 같지는 않고, 김동연 지사 마찬가지. 김동연 지사는 정치인이 아니고 기재부총리 지낸 분인데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뭐 민주당의 스탠스를 그대로 반영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김동연이라는 분이 민주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국민에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으려면 내가 정부 관료를 해본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놓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건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은 뭐 패권을 위해서 밀린 사람들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밀린 사람 모았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분명한 가치와 비전,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재집권하냐, 이 얘기가 없는 속에서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잠깐 박용진 의원 언급하셨는데, 박용진 의원 정도 움직이면 그거는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얘기는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세력으로는 의미가 없고 지지를 못 받겠죠. 다만 명분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근데 이분들은 그럴 만한 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렇게 공고히 되는 과정에서 센 목소리를 못 냈잖아요. 뭐, 김경수 지사야 본인 문제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성격도 그런 거 적주에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김부겸 총리의 행보는 조금 실망스러웠고, 김동연 지사의 행보는 좀 의아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딱 와닿네요. A밤님이 적어주셨는데, 녹취록 정치 너무 보기 힘듭니다. 박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 주셨고요. 이런 비명계의 행보를 의식한 듯이 이것도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서 조금 좀 험한 말을 했어요. 그건 뭐 험한 말 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의 강도가 세진 거를 보면, 네. 만일에 당선 무효형 밑으로 나왔다면 조금 여유 있는 발언이 나왔을 텐데, 네. 이것은 뭐 위기감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뭐 비명 지금 별로 움직일 생각도 없어요. 지금 단계는 움직일 이거는 생각이 없군요. 그리 힘도 없죠. 그래서 비명은 가만히 있다가 2심에 가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가 됐을 때 그때는 말 안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동력이 지지층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 이대로 가면 정권 못 잡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심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2심이요. 내년 한 초쯤 나오게 될 텐데요. 내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근데 뭐 단순한 구조여서 사건 구조 자체가. 네. 이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여러 번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거법상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반환해야 된다. 이제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탈당하고 막 신당 창당하는 정당 쪼개기 막 이런 공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그거야 뭐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뭐 옛날에
차떼기 정당 오명받을 때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그 당사를 갖다가 다 하고 천안연수원 다 팔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천막 당사 짓고. 당은 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해야지 그걸 뭐 법을 뭐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한다 그 늪에 빠져 갖고 늪으로 더 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풀까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뭐 팔아서 해결할 걸로 보이세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아니면 어떤 뭐 위헌법률 심판을 하던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어쨌든 집행을 정지하는 방향 법으로 풀 걸로 그건 보이세요? 제가 모르는데 뭐 지금 예. 민주당은 율사들을 다 동원해 갖고 이건 지금 돈을 내게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광역단체장까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단체장까지는 개인이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뭐 동행이 크지 않으니까 개인이 낼 수 있는데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시, 경기도의 그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들은 이게 뭐 40억 정도 되니까 그걸 잘 못 낸다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못 내고 있고 파산이. 대통령은 개인이 400 몇십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정당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제 그 못 내면, 안 내면 이제 국고보조금 주는 거에서 법적 조치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모양이 좀 빠지는 일이고 깔끔하게는 그 민주당이 정리를 해야겠죠. 그게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국고보조금 얻으려고. 이거를 좀 잔머리를 굴려갖고 그렇게 혹여 피하는 길을 찾았다. 기가 막힌 찾아갖고 법을 어떻게 해갖고 했다 해서 잃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